자, 메타버스 안에서 건축 설계를 한다. 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3D로 해서 옷을 입어본다든가 맞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VR이나 뭐 3D로 많이들 보셨는데 메타버스에서 공간 디자인을 한다? 건축 설계를 한다? 아니, 이거 어떤 산업입니까 도대체? 네.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회사는 가상세계 안에서 네. 미래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건축 설계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지어질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을 해주면 우리가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그렇죠. 드릴게요. 예, 필요합니다. 예.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는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하,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이게 무한 반복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공감이 확 가요. 그쵸. 왜냐하면 그 제가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이렇게도 접어보고 저렇게도 접어보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부셨다가 다시 짓고 해도 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사진 쪽이 발전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사진 점검한다면 집이 좀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 인화집과 필름값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래서 사진 작가님들이 사실은 한 장 찍어서 좋은 작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장, 수만 장 중에서 한 장 나오는 좋은 작품 나오는 건데 요즘은 다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찍었다 지워도 되고 그래서 사진하기가 좀 쉬워졌다고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돼. 그렇죠. 네. 부셨다가 다시 졌다, 부셨다가 다시 졌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요, 이제 건축물에는 그 소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화재를 내서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건물이 무조건 뭐 두껍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고. 최적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최적화를 시킨다는 거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건축 자재를 소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원가적으로도 상당히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그 소비자분들이 그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 이런 분야에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함으로 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최종적으로 마감을 확신할 수 있는 과정을 가상 세계에서 거치면서 하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은 그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런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얘기들도 메타버스에서 달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 몇 월 며칠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까지도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도심 내에서는 건축 자재의 이동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보면 위크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공사 관계자들이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어느 날짜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하, 지금 저 화면 아주 재밌는데요. 저 화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화면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게. 와, 저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사 현장이 이렇게 가림막이 쳐지고 맞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가림막이 쳐지고 그다음에 지주를 파일을 받게 되고 지금 공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현재 펌프카로 보니까 뭐 지금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또 하고 있고 지하를 파서 파일도 받고 맞죠? 네, 전문용어로 맞습니다. 전 잘 몰라서 건축용어로 몰라서 네, 맞습니다. 파일도 박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철근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문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저렇게 메타버스상에서 보여줌으로써 내일은 이런 작업합니다. 그럼 뭐가 위험합니다. 그 모레는 뭐 이런 작업하고 언제는 이런 작업할 건데 날씨의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이 건축 자재 같은 거는 등치가 큰 건데 낮에 이동하기가 힘들어 도심에서는. 그러니까 밤에 몇 시쯤 언제로 이동해라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야, 저거 재밌는데요. 그쵸. 재밌죠. 저렇게 하면 근데 건축 현장에서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런 화면을 같이 다 공유하면서 보면서 내일은 여기다 좀 보강을 해야 돼. 여기 사람이 올라가면 위험해.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현장 사무실 같은 데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공정 스케줄이나 뭐 안전 종이 형태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맞아요. 실감이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메타버스로 보여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가 위험한지 또는 도심의 트래픽들을 몇 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작년에 그런 어떤 철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건 사고들도 그쵸.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악의 조건까지도 어떤 검토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게 건축 현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 방금 하셨어요. 작년에 그 철거하다가 막 무너져갖고 그 갑자기 버스의 뒤를 덮쳐갖고 막 인명피해도 있었고 아파트 그 올리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또 추락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또 몇 분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전체 철거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하여튼 회사 징계한다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잊혀지게 됐네. 갑자기 생각나게 되네. 제가 어딘지를 얘기 안 해도 알죠? H사입니다. 예. H사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갖고 하면 야 진짜로 이렇게 막 이 현장에 대응하면 그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자칫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거 메타버스로 그림을 보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좀 나태해지거나 무식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면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고 또 건축은 매번 건축물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건축의 전문가들조차도 매번 다른 현장에서 다른 현상의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저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또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초기적인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넣게 되면 그 지역에 10년이라든지 100년 전에 태풍 또는 비 강우량 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고 좀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하, 야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타워 질 때 막 위험하다고 하고 뭐 비행기 뭐 추락 충돌 위험도 있고 뭐 시계가 안 좋은 날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면서 다 그런 자연환경도 집어넣어 보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해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거로 준비해야 되고 뭐 그렇게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최적화. 예, 불필요한 자재들을 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벽의 두께가 안전 때문에 저희가 무의미하게 200mm라든지 300mm 두꺼워질 수가 있는데 어떤 가상 세계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어떤 공간은 뭐 안전하기 때문에 한 50mm만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벌써 150mm라는 자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적화 측면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건축 설계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최적화라는 것에 지금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요. 최적화.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대표님 외모로 갖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사나이답게 생기셨잖아. 네, 남자. 그런 분이 어떻게 디자인을 디자이너. 할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는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오. 그게 10년 동안은 호텔 설계 쪽을 업무를 했었고 나머지 10년은 그 크루즈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 설계를 하면서 그 거제도에 있는 중공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크루즈를 짓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을 방문도 해보고 또 직접 파견 근무도 하면서 해외적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하고 좀 차이점이 다른 점은 뭐냐면 국내는 2D 방식의 설계를 위주로 한다면 2D라고 해서 2D가 뭐예요? 평면상 그러니까 입면도 평면도 이렇게 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설계를 많이 하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3D로 입체적으로 그 10년 전부터 설계를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D 형태의 설계가 발전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3D 모델링이 메타버스 안으로 적용이 되게 된 것이죠. 야, 가만있어 봐. 호텔 설계도 했다고요? 호텔 인테리어? 아, 네, 그럼 맞습니다. 섬세하신 것 같아. 고급스러운 것 같아. 아니, 어떤 호텔 해보셨어요? 아, 한 1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생각나는 호텔. 지금 저기 W 호텔하고 메리어트 호텔 설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대규모의 호텔 프로젝트는 국내 인원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설계 디자인하고 직접 협업 구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건축가들이 많이 그런 초기 컨셉을 잡았었고 국내에서는 디테일 설계라 그래죠. 상세 설계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초기 컨셉까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대형 컨셉 설계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그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예, 뭐 이거. 네네네. 도면을 아무리 보여줘도 네.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네. 우리 저 네네네. 대표님처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크루즈까지 했으면 한 20년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얘기해도 도면 보여주면 할 수 있겠어? 네네. 정말이야? 맞습니다. 사실이야? 이러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자료 화면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언리얼이라고 해서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보고 싶은 구역을 네. 구역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그럼 이건가요? 게임을 적용한 건가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그 보통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 프로그램은 그 건축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만들어서, 수 있지만 저렇게 게임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을 세세하게 다 현실 세계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형 백화점 건물 초기 컨셉을 잡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게 저렇게 게임하는 사람이 뛰어다니듯이 네. 우리 그 유저가 이제 가서 보고 싶은 데를 갔다가 샅샅이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윤 대표 이거 설계한 거 이거 도면상으로 이거 맞아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그림을 그래픽을 갖다 보여줄 수 없는데 저렇게 게임 엔진에 딱 결합시킨 메타버스를 보여주니까 아하 요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저런 것들을 모니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 디바이스라고 하는 장비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테이블 위에도 볼 수 있고 여기다 아니면, 놓고 예, 심지어는 1대1로 확장을 해서 실제 공간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1대1로 확장해서 또 한 가지의 또 장점은 뭐냐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 안에서 먼저 오픈도 가능합니다. 상업용 공간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현실 세계에서 오픈될 그런 백화점에 대해서 미리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똑같이 구현을 해놓고 어떤 시대가 발전된다면 매장에서 판매 행위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미러월드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발굴을 잘했네. 예, 발굴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을 만들다가 아니면 호텔을 졌어. 고객들한테 야, 우리 호텔이 지금 몇 월 며칠 날 오픈합니다. 사전에 좀 와서 보세요. 그럼 쫙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고객들이 와서 이거 방이 좋네. 뭐 시설이 좋네. 이거 아파트에도 적용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 줄 서서 갈 필요 없이 여기 딱 들어가서 딱 보면 이 모델하우스가 이런 자재를 쓰고 이런 모양이구나. 금방 이해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사를 해서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액세서리라든지 가구 하나하나를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도면을 보고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이런 스킬들이 좋잖아요. 좋죠. 예.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현재 지금 미국 쪽에 있는 투자사들하고도 지금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뉴욕에 많이 모여 그쵸. 있는데 뉴욕에서 초기 컨셉을 하더라도 이렇게 메타버스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미국은 현재 그런 인건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 네, 아. 그런 것들을 한국과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그런 효과적인 것들을 네, 보여줄 수 작품을 있다고 보여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야, 근데 잠깐만요. 그 배 인터넷 그 크루즈 인테리어 저 배라고 해서 좀 무식하게 보여서 제가 싸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맞죠, 배. 크루즈 크루즈. 대형 크루즈선 네, 맞습니다. 배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거기 연회장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수영장도 있고 막 공연장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다 인테리어 해보신 거예요? 아, 네, 설계를? 네, 맞습니다.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마다 건축법이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죠? 크루즈는 국제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유엔 산하기구에 저희가 이제 솔라스라는 헌법 같은 기본 법규가 있고요. 화재도 그 인터내셔널 규제에 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하이테크이면서 안전에 굉장히 그렇지. 예, 바다에 좀 떠다니는 민감한 거니까. 디자인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루즈에서는 굉장히 특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참 우리 대표님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텔 뭐 W 호텔이요? 네, W 맞습니다. 호텔하고 메리어트. 메리어트 또 딴 데는 없습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거기 가서 주무시긴 해보셨어요? 아, 본인이 네. 인테리어 설계하신 데 가서? 네, 뭐 가끔 저 직접 돈을 내고 돈을 네, 내고 맞습니다. 그것도 해보시고 배 인터넷 배 그 인테리어 크루즈 설계하시면서 세계적인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들하고 만나서 네. 또 인맥도 쌓고 그들의 기술도 또 배우고 영감도 얻고 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까지 갖고 오셨단 네. 말이야. 야, 근데 삼성중공업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 네, 그 2016년도에는 굉장히 조선 경기가 어려웠죠. 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기회를 보고자 해서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나는 궁금한 점이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어떻게 메타버스를 하고 게임 엔진을 활용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맞아요. 네네. 그 전공이 뭐세요? 우리 매일 맞아요. 물어보는 거. 전공이 전공이 뭐세요? 맞아요. 네, 저 전공은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제가 그 산업융합보안학과라는 석사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산업보안학과. 산업융합보안학과? 네, 맞습니다. 어렵다. 이거 뭐 하는데요? 그 산업융합보안학과라고 하는 거는 요즘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서 그 예전에는 그 어떤 컴퓨터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기술 자료들 유출들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기술 자료 유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과 이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융합보안학과에서 같이 석사 과정을 같이 마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자녀분들도 나중에 공부시킬 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학부에서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석사까지 지금 공부를 하신 거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거지. 이야. 그런 내용이군요. 난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대표님 쫙 보면 남자답게 생겨서 난 인테리어 이런 거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냥 저 토목이니까 그냥 땅 파고 인테리어 못 받고 막 이런 걸로 네, 생각했는데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었네요. 네, 되게 섬세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 실례가 안 돼. 실례 괜찮죠? 예,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또 익숙하신. 이게 네, 또 네. 사업할 때 도움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쵸. 전혀 다른 이미지로 해서 섬세하게 가니까 네.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 궁금한 게 뭐 건물을 막 짓고 이러면 막 옆에 건물하고 맨날 싸워. 야, 너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 맞아. 너 때문에 바람이 뭐 어때? 너 맞아요. 때문에 이 햇빛이 빛에 반사가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뭐 이게 맞습니다. 눈이 부셔서 이거 빨리 유리 깨부셔 막 그리고 막 소송하고 구청에다 민원 넣고 뭐 데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당연히 오. 그렇습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울 세계. 예, 거울 세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동일하게 두고 저렇게 와. 그 직접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그 고도를 오. 확인을 해서 네. 실제 하지 때나 동지 때의 햇빛이 우리가 실내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설계도 거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고 저렇게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또 이 그 비와 눈에 따라서 실내 공간 분위기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쵸. 그런 분위기들도 실제로 연출을 하면서 우와. 느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뭐 일조량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겠네요. 네, 오. 맞습니다. 실제 일조량도 어. 저희가 빅데이터를 불러다 와서 그 지역에 맞는 정확한 일조량을 적용을 시킬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림자가 또 어떻게 지고 이런 것까지. 네.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날 작년에 뭐 일어난 그런 동지나 하지 때의 일조량을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야. 아하. 야, 여러분들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단순하게도 생각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건축 설계, 인테리어 뭐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여기 우리 원고에는 없어.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소리도 납니까? 소리. 아, 네.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웨어러블 장갑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장갑이 있으면 손을 밀었을 때 저항도 되고요. 오. 촉감, 햅틱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타일인지 유리인지 벽지인지 이런 그 물론 이제 현재까지 현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각까지도 미각이요? 예, 미각이요? 네네. 냄새도 맛까지 되나요? 느낄 수 맛도? 있는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냄새는 아하. 아, 냄새는 잘 냄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냄새가 네네. 되는 그건 매체는 없더라고요. 냄새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소리가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을 했냐면 아까 비나 눈이 오면 분위기가 또 인테리어 분위기가 네.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소리가 빗소리 들으려고 네. 그 양철지붕 가서 빗소리 들으면서 양철지붕, 한잔 맞아요. 찌끄리시는 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네. 비몽이라고 그러죠. 비몽. 비멍. 예, 예. 뭐 그런 분위기도 이제 다 연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저희가 그 심리 상담하는 어린이 심리 상담하는 그런 회사에서 저희하고 같이 컨설팅 자문을 했었는데 그런 심리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그 실내 공간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놓고 저런 빗소리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런 것도 예, 제작하세요. 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어린이 심리 상담해주는 업체랑 같이 그 업체의 그 상담실 뭐 이런 거 네, 꾸며줄 때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저렇게 메타버스로 해봐갖고 네, 아 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좋겠다 네, 네. 뭐 이렇게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해보시고 어땠어요? 여기 이것도 다 뭔가 없는 거야? 기자 막 여쭤보는 거야. 아, 네. 그 심리 상담 그 전문가님들의 반응. 처음부터 제가 기대감이 좀 컸고요. 실제로 사람의 심리를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더 차분해질 수도 이야. 있고 또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그런 가상세계 안에서 불러내 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도 또 맞아요.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인간의 심리까지도 어떤 건드릴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구현해 볼 수 있는데 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까지 인테리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이 전문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아까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어쨌든 초실감 컨텐츠로 실내 디자인에 집중되어 있는 실내 회사입니다. 디자인. 근데 이제- 초실감 콘텐츠. 맞아요. 네. 와. 초실감. 이 초실감. 초실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제가 여쭤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투자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투자 라운딩을 하고 있다고? 그 투자 라운딩이 뭐예요? 투자 골프 라운딩도 아니고 골프 네. 라운딩도 아니고 투자 라운딩은 뭐예요? 투자 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투자를 받지는 않았다.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부터 투자를 돌기 위해서 투자 라운딩이라고 투자를 돌기 예,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말로 라운딩을 라운딩, 돌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가트너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전문 회사에서 저희한테 컨택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2차 미팅을 진행을 했고 내년 1월 중순에는 저희가 이제 3차 미팅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뉴욕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뉴욕에 있는 건축가들과 저희 메타버스를 융합하는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직 뭐 투자를 받으신 건 없다 그런 예, 얘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해서 이게 앞으로 이게 융합을 해서 이제 네, 네. 해볼 생각이시다. 네.
아니 근데 뭐 산자부의 디자인 혁신 뭐 선정됐다고 지금 이야. 네, 네. 그 뭐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올해 저희가 산자부의 그 디자인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디자인 혁신 기업이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회사한테 주는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계 그런 실내 환경 디자인 부분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사례가 혁신적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인증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유명하신 또 전문가분들한테 멘토링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산자부에서도 디자인 혁신이 신기하다, 새롭다, 혁신적이다서 인정해줬다는 거 아니야. 산자부하고 나하고 눈이 똑같네. 네? 산자부하고 네. 저하고 보는 눈이 똑같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것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실 직장 생활만 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 치여가지고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메타버스로 네. 이렇게 공간 디자인을. 네네네. 그 건축 설계하고 선박 설계를 조금 구분하자면 네. 건축 설계는 2D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계를 많이 하지만 조선소는 3D 형태로, 왜냐하면 배라는 거는 블록 형태로 쪼개져서 조립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배는 좀 유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선박 쪽은 3D 형태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건축에 있는 실내 디자인을 했지만 조선소로 넘어가면서 이 3D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해외 쪽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국내에 건축에 있는 설계를 3D에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어떤 게임의 엔진이 발전하게 되고, 앞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 확장성이 넓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좀 준비를 해나갔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뭐 다양하게 지금 IT 분야의 뭐 프로테크 회사도 있고 어떤 건축 관련한 IT 회사도 있지만, 실제 순수하게 설계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회사는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하고 배 설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그냥 2D? 네, 2D 맞습니다. 평면으로만 네, 보여주고 뭐 이렇게 문 이렇게 그리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있고 이렇게만 보여주는 맞아요. 네. 시대에서 지금 이제 배 설계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건축도 3D 형태로 많은 부분이 와 있는데 네. 그 선박 설계만큼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3D 모델링 하나하나에 다 고유 익힘 넘버들도 부착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설계도 현재는 지금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제서 초기 단계를 시작하지만 그런 선박 설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융합이라는 게 아까 산업 융합 보안 그랬는데 융합이라는 게 앞으로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선박은 이제 블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전부 다 3D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건축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인테리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 개를 융합해 버리니까 건축에서도 우리 소비자들이나 일반 건축가들이 만족할 만한 그럴 만한 거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출은 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신 지가 한 3, 4년뿐이 안 됐기 그래요? 때문에 매출을 여쭤보는 거는 좀 실례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그 사업들이 지금 그 세계적으로는 좀 어떻게 발전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좀 사례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뭐 네.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노이 뭐 카타르 뭐 이런 데도 뭐 한다고 뭐 네,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들 역시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런 기술들을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국내가 어떤 메타버스의 건축 분야에서는 약간 뒤처졌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그 기반을 등에 업어가지고 어떤 인테리어에 메타버스를 얹힌다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건축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파일들로
그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욕에 있는 이런 그 투자 라운딩도 마찬가지로 기본의 컨셉 설계는 뉴욕에서 진행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실시 설계를 보여주는 것들은 한국에서 어떤 메타버스 컨텐츠로 구현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예시로 지금 그 마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 있는 CG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많이 해외 예, CG를 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가 그 원래 비유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블 CG가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카타르 지금 제가 여쭤본 거 카타르 하노이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네네. 영업 비밀이에요? 국가 기밀인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국가 기밀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 주셔야지. 네네.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많이 주춤했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을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하노이나 카타르 같은 프로젝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설계와 메타버스를 진행을 하면서 현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그 수주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앞으로 제3국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건축물을 할 때 네. 한국에서 설계를 하면서 메타버스로 파일들을 쏴주면 그 현지에서 동일하게 보면서 건축에도 사람을 보내지 않고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에 그 종결이 되면 네. 재건 쪽에서도 조금 두각이 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전에는 무조건 다 뜯어왔었어요. 네. 건축물을. 그렇다 보면 건축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그치, 그치. 되는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건드려주면 저희가 최적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걷어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건축주들은 원가 절감에도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어. 어디요?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더 중요한 네옴시티.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 하는 거 딱 그걸로 해서 예? 삼성물산에서 뭐 한다고 맞아요. 하고 시뮬레이션 뭐딱 해서 있잖아요. 딱 보여주면 네네. 사우디 빈살만 왕자께서 그 네. 대표님한테 사랑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지금까지 해보신 그 이것 중에 그 좀 최근에 계약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사례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저기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영업 비밀을 안 밝혀도 네네. 대형 백화점의 초기 컨셉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대형 백화점의 초기 컨셉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초기 컨셉을 잡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발주처의 사장님들이 이제 대기업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그런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메타버스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네네. 네. 아하,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계속 보여주니까 네네네. 그 오너 회장님들은 괜찮으셔. 월급 사장님들은 불안한 거야. 이거 회장님한테 혼날까봐. 이게 도대체 보고 드려야 제대로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나왔어 이거. 네. 내가 이거 3cm로 걸레바지를 10cm, 15cm를 하라 그랬는데 네. 이게 안 맞았네. 뭐 이런 거 할까봐 계속 그걸 네, 메타버스로 네. 보여주고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정확히 확인받고 가면은 문제가 없겠죠. 정확한 걸 좀 아시니까 또.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초기 컨셉을 네. 그동안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한테 기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들한테 맡기면서 대신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 초실감 초실감 뭐라고? 초시간 컨텐츠라고. 합니다. 초실감 콘텐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해서. 네. 초실감 콘텐츠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네. 이런 질감으로 합니다라고까지 보여드리니까 아하, 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로 구성된 설계 직원들을 이제 다수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검증된 분들이 실력이 많으신 설계를 했던 분들에다가 이 메타버스를 얹혔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너지가 제대로 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얹혔다. 저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메타버스를 얹혔다. 제가 우스개 얘기지만 왜 그 오너 회장님들은 특히 본인들이 짓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는 엄청나게 신경 쓰십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보면 이 걸레바지라고 그러죠. 건물의 네, 이 끝에 맞습니다. 보면 까맣게 이거 그 벽에 실내에 까맣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왜냐면 이제 걸레질하면 거기 걸레가 닿거든. 그 벽의 인테리어를 망치니까 그 걸레바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10cm로 할 거냐, 15cm로 할 거냐, 뭐 25cm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걸레를 사다가 거기서 실제로 다 해본 거예요.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제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걸레바지는 이 정도 몇 센치 정도 잡으면 정확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또 가야 할 길도 많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평면이나 인면상으로 보는 거를 3D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해보면 몰랐던 분들은 몰라도 한번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다 이 메타버스를 얹혀서 직접 보고 설계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럼 일반 전원주택 짓는데 예를 들어 설계할 때도 이렇게 다 가능하겠네? 아,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저희가 그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내 하이엔드급부터 먼저 바꿔줘야 뒤따라오기 때문에 설계자가 검증된 설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설계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메타버스의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얹혀가면서 실제로 산업에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발굴을 잘했어. 산잡하고 제가 이 시각이 똑같아. 저도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혁신적인 디자인이란 말이죠. 설계에다가 메타버스를 넣고 거기다 게임 엔진을 얹었어. 이게 완전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된 거죠. 맞아요. 야,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대표님 나중에 그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나오셔서 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는 사례를 좀 많이 사례가 보여드리면 궁금해요. 우리가 네. 새로운 또 기술력을 또 확인하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을 어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공간 디자인을 하는 메가플랜의 우리 유철원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